자, 진리 자판기 저희들이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와! 예, 누르면 나옵니다. 누르면. 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모든 이 세상의 미스터리, 그리고 영화 드라마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래서 진리로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모아서 아주 고급 최고급 하이엔드 인문학적 컨텐츠를 진리로서 이렇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진리 자판기 오늘도 이렇게 동전 하나 딱 넣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500원? 네, 500원. 500 해줘. 동전 넣는 소리 넣으면 재밌겠네요. 딱강. 예. 지난번에 제가 시작을 공유의 대사로 해서 좀 놀라셨죠? 저도 좀 부담이 좀 되긴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도 다룰 주제의 대사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점지했을 때 행복했거든. 네. 그 여성분이 하셔야죠. 네. 한번 해주실래요? 전 대사가 없는데 넘어가시죠. 네, 그렇군요. 뭐 목소리가 걸걸하시더라고요. 이엘 씨인가요? 오늘 다룰 주제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난번에 그 시간 관계상 못 다룬 도깨비와 저승사자의 기타 누락 스토리. 그리고 삼신과 관계된 이야기들, 그리고 칠성과 관계된 이야기들,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다뤄보고 도깨비 편을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네. 기타 누락된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죠? 네. 그리고 저희 팟캐스트 올랐더니 막 순위가 껑충 뛰어오르면서 질문도 많더라고요. 어떻게 박신님 좀 보셨습니까? 네. 저 500위 안에 들어서 너무 고무적이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무. 너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도깨비의 힘인가요? 네. 박신님의 힘인가요? 이게 참. 제 힘이라고요? 제가 뭐라고? 본인이 도깨비라면서요. 네, 아닙니다. 저는 박신이고요. 김신과 다릅니다. 예. 네. 오늘 첫 번째로 기타 누락 스토리는 복숭아 나무를 한번 다뤄볼까 해요. 복숭아. 저 복숭아 좋아합니다. 저 이렇게 하면은 복숭아 나무라고 하면 시청자분 중에서도 복숭아 나무가 나왔나 이런 생각 하실 텐데요. 이 써니가 저승사자를 향해서 휘두른 게 나뭇가지가 있습니다. 나뭇가지 모자가 딱 벗겨져 가지고 저승사자가 탄로나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에서 그죠. 그 장면에서 휘두른 나무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 그게 그 다음 회인가요? 복숭아 나무로 밝혀졌습니다. 그렇죠. 예, 왜 복숭아 나무를 썼을까? 근데 이 복숭아 나무가 나오게 된 게 참 희한해요. 원래 그 김신과 은탁이 이제 사랑을 나누잖아요. 사랑해서 그 알콩달콩한 그 사랑의 감정 속에서 마지막에 복숭아 꽃을 피워요. 네. 근데 이게 벚꽃이냐 무슨 꽃이냐 했는데 저는 딱 이건 복숭아 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과수원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사과나무. 과수원이 사과죠. 복숭아 꽃이 나왔습니다. 왜냐면 그리고 지나가던 써니가 그걸 봤잖아요. 웬 복숭아 나무야? 아니 웬 나무야? 그래가지고 웬 꽃이야? 그랬는데 이 복숭아 나무 가지를 꺾어 옵니다. 꺾어 왔는데 마침 이날 밤에 저승사자가 써니 집에 치킨집에 몰래 들어가요. 몰래 들어가서 갑자기 가게에 써니가 들어오자 놀라가지고 모자를 딱 썼어요.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 눈에 안 보이죠? 네, 안 보이는데 이미 슬쩍 본 거예요. 써니가 귀신인 줄 알고. 그래서 귀신을 쫓으려고 복숭아꽃 나뭇가지를 들고 와서 그걸 오른팔을 확 휘둡니다. 귀신을 쫓으려고요? 네, 귀신인 줄 알았겠죠. 아니요. 아니에요? 그거 거기 있을 줄 알고 휘두른 것 같은데. 저승사자를 찾으려고 그치. 휘두른 거예요. 저승사자. 내가 볼 때도 그런 것 같았어요. 이미 그 정체를 다 눈치채고 있었기 때문에. 눈치채고 있었군요. 맞아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키가 184에 신발 높이 간드러져. 2cm 정도면 대략 이 높이죠라고 하면서 확 휘두르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맞췄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드라마죠. 드라마. 예. 그래서 이때 복숭아 나무 가지를 흔드는데요. 이 복숭아 나무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복숭아 나무는 뭐 여러 가지 문헌에 나오는데요. 익제집에 보면은 복숭아 나뭇가지로 난타해서 벽사를 한다.
뭐 귀신을 내쫓는다 뭐 이런 뜻이죠. 벽사를 한다는 기록이 있고 아마 이제 사람 몸에 네. 이게 뭐 이렇게 마나 이렇게 부정탄 거. 삭된 그런 네, 게 삭된 거. 깃들었을 때 난타라는 거는 복숭아 때려서. 나무까지는 막 사정없이 때린다는 거네요. 네. 또 용제총화에는 복숭아 나뭇가지로 빗자루를 만들어서 연말에 잡기를 몰아내고 새해를 맞이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또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삼국시대부터 뭐 조선시대까지 복숭아 나뭇가지는 악귀를 몰아내는 데 쓰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사전에는. 뭐 정화를 한다. 뭐 정화를 이렇게도 한다는 볼 수 거죠. 있겠네요. 삼국시대부터라고 하는 건 그 이전부터 사실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역사가 좀 뭐 삼국시대부터 좀 기록하는 그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실제로는 그 고래로부터 이 복숭아 나뭇가지는 이런 어떤 정화를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게 이제 귀신은 음적인 존재인데 복숭아 나뭇가지가 가지가 동쪽으로 난대요. 그래서 그 자체가 양기가 굉장히 충만한 식물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복숭아 나뭇가지 여러 갈래로 나는데 그 중에 동쪽으로 뻗은 동쪽으로 복숭아 뻗은 나뭇가지가? 나뭇가지가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써니가 그것까지 네. 다 고려해서 꺾은 건가요? 그 동쪽 나뭇가지라는 것은 여기는 안 나와요. 근데 이것이 왜냐하면 이런 것에 사용하는 것이 동도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도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에 관해서 그 증산도 도전에 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 상제님께서 덕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도지를 꺾고 오라 하시어 이 덕겸에게는 태극을 세는데 10번째 가서는 이 동도지를 물고 세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입에다가. 예, 입에다가 물고 잘못 볼펜 예, 아나운서들이 연습할 때 볼펜 물고 하듯이. 그렇죠. 그래서 동도지를 손에 들고 또 상제님께서는 큰 소리로 무어라 외치신 뒤에 태극으로 그린 양지 두루마리를 약방으로 가서 불사르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사실 뭐 개벽과 관련된 말씀이라서 여기서 이제 내용풀이를 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 동도지를 사용했다라고 도전에 하는 이런 것이죠. 말씀이 있다. 네. 예. 이 동쪽으로 뻗은 거 이제 동방이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동방은 이렇게 해 뜨는 방이 그리고 이제 생명이 이제 새로 시작되는 방이 그렇죠. 그래서 동방으로 우리 민족은 이제 항상 동을 향해서 그리고 해 뜨는 방위를 향해서 광명을 향해서 했던 그런 모든 문화가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동방에 이런 생명이 새로 움트는 그런 기운을 받은 어떤 복숭아 나무로 또 볼 수 있겠고, 제가 또 보니까 여기 뭐 벽사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 삿된 거를 이렇게 이제 아마 물리친다 뭐 이런 거 같은데 복숭아 이렇게 가지로 때리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냥 그게 미신이 아니고 어떤 이게 전통 문화 속에서 이 신교 문화가 생활 속에 이게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영화에서 이제 가장 이거 참 이렇게 의미가 깊다라고 느꼈던 게 전우치가 있어요. 전우치. 네. 전우치 누구죠? 봤어요. 주인공? 강동원. 예, 또 공이호 강동원 싸웠다. 누가 이기길 바라요? 무조건 우리 공유 누님이죠. 예, 강동원도 잽이 안 되네요. 네, 그럼요. 예, 근데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전우치가 그 스승이 뭐 표운대사로 표현되는 사람을 아니구나 여자가 참 표운대사로 이렇게 환생했던가 아마 그랬을 네. 건데 거기 보면 도사였는데 유명한 도사였는데 이게 이 사람이 마에 씌어서 이제 마가 된 도사와 이제 대결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근데 마지막 장면에 이제 이렇게 마지막 장면 전에 예언을 어떤 할머니가 해요. 그래서 내 운명에 대해서 얘기해보라 하니까 그 할머니가 약간 미친 할머니처럼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옆구리에 복사꽃이 피는구나. 하하하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래갖고 그게 옆구리에 복사꽃이 왜 피지? 복사꽃이라는 건 이게 이제 복숭아 꽃이겠죠. 그래서 그런 게 복숭아 나무가 이제 벽사의 능력이 있는 거라고 했는데 거기서 영화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전우치와 마지막 대결에서 자기 완전 마거든 마. 예? 그렇죠. 완전히 막 삭된 마가 돼 있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이렇게 복숭아 나무가 옆구리에 딱 꽂히면서 이 사람이 이제 최후를 맞이해요. 맞아요. 근데 딱 보니까 복사꽃이 피어 있거든. 이런 것도 굉장히 이게 시나리오 상에 아주 큰 이게 공부를 하고 나서 이렇게 넣었지 않았을까. 그렇죠. 이번 김은숙 작가가 이 복숭아 나무를 넣었다는 것 자체
그것이 이제 연결되잖아요. 복숭아 나무를 꽃 피우고 그거를 가져가고 그 가져간 걸 쓰고 하는 것이 그렇죠. 연결되는 게 야, 이 정도까지 공부를 많이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지금이 이제 컨텐츠의 시대에 그런 것들로 이제 어떤 예술 작품이든 영화든 애니메이션이든 드라마들이 나오는데 사실 고전에 능하고 이게 진리의 이제 핵심을 이렇게 꼬갱이를 가져와야 사람들이 공감하고 그 속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이제 뿌리를 찾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게 그냥 막 상상력으로만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또 하나가 있어요. 이건 뭐 중국 영화인데 그 손오공 나온 게 최근에 나오는데 뭐더라 그게? 손오공이 주인공인 영화가 있어요. 신서유기? 서유기? 서유기류의 영화예요. 거기 보면 약간 좀 조금 문제가 있지만 그 재미를 위해서 그랬겠지만 손오공이 이제 막 돛을 부리면서 막 까불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천상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옥황상제님이 계시는 궁궐로 그냥 쳐들어갔다기보다는 그냥 놀러 가요. 근데 가봐서 보니까 신선들이 쫙 모였고 옥황상제님과 이렇게 옥황상제님의 짝이 되는 어떤 여성분 이게 이제 두 분으로 표현돼요 거기에. 예. 그렇게 돼서 이렇게 이제 거기서 막 이렇게 웃으면서 장난치면서 다니는데 옥황상제님은 이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봐주면서 이렇게 쳐다봐요. 근데 거기에 그 신선들이 무슨 파티를 하고 있는데 그 파티에서 먹는 그 음식이 복숭아예요. 복숭아. 네. 천도 맞아요. 복숭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복숭아는 또 장수 문명을 또 상징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죠. 복숭아의 효과도 있고 이 가지의 효과도 있는 이 복숭아 나무는 굉장히 여러모로 쓰이는 거죠. 예. 그래서 천도 복숭아를 그냥 막 여러 개를 막 먹어요. 그냥 허락도 없이 그냥 막 벌 받는다 이러지만 근데 그로 인해서 손오공은 이제 영생을 하게 됐다. 그렇죠. 뭐 이렇게 이제 서유기에도 이제 그렇게 나오긴 그렇군요. 하죠. 우리 도깨비도 복숭아를 먹은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잠시. 벌인가요? 상인가요? 자 넘어갈까요?